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최적의 직주 근접 교통유지죠. 오늘은 신당역에 임장차 나와 있습니다. 중구의 대표적인 저층 노후 주거지인 신당호동 일대는 신축과 구축 건물이 뒤섞여 있고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중구의 기본 구상은 신당호동과 동화동 일대를 모아타운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당호동 2구역은 7층으로 제한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모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12만 6천여 제곱미터였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23만 2천여 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져 15층 이상도 가능해집니다. 도로 폭도 기존 최대 8m에서 12m가 가능해지며 다산어린이공원의 지하 공간을 연계한 주차장 조성도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당호동, 동화동 일대는 2021년 11월 서울시 공모에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관심이 고조됐으나 현지 분위기는 부정적이거나 뜨뜨미지근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후 개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미미했던 곳입니다. 중구는 토지 등 소유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전문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기 위해 매주 목요일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데가 신당동입니다. 그래서 약수역과 청구역, 신당역, 버티고개역까지 이렇게 쭉 아우르고 있죠. 그리고 성곽도 마을 인근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신당역 사거리와 이 길 건너편의 중앙시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신축, 구축 건물이 섞여 있고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사업 모델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생략되고 2만 제곱미터 이하의 가로구역별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사업기간을 3에서 4년 단축할 수 있으며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 사업비의 저리융자, 주민 공동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신당호동은 15개 소규모 가로구역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건축협정을 통해 통합개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구역 간의 지하주차장, 통합은 물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 8m에서 12m의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당동 모아타운 입지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신당동 모아타운이 면적이 꽤나 넓습니다. 가칭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식으로 3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구역별로 개별 세부 구역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해당 모든 구역들이 입지가 매우 양호합니다. 지하철역으로는 신당역과 가장 가깝고요. 또 청구역과도 거리가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도보상으로 5분 10분이면 모든 구역들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이고 해당 역세권들이 2호선, 6호선, 5호선 총 3개의 노선을 접하다 보니까 강남권으로 출퇴근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광화문 권역이라든가 여의도 같은 주요 업무 지역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입지입니다. 또한 전면부 쪽 전부가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뒤쪽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경사가 심한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로 지어놓으면 왕십리 뉴타운 정도의 가격은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상권이 많이 확장이 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좀 많이 핫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업대상지 건너쪽에 있는 중앙시장 쪽으로 부터 건너편 백학시장 안쪽 이면도로까지 상권이 꽤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핫해진다라고 하는 측면이 동네를 발전시키고 또 동네가 활기를 띠게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점이겠지만 재개발 시 상가 소유자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아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세부 구역 개별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모아타운 지역 중에 1구역 일부 지역이
현재 모아타운 후보지임에도 불구하고 22년 8월부터 역세권 시프트 사업 검토와 기본 현황 조사를 착수하고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인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에 속하는 지역들을 보다 더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요. 역세권 범위를 넓혀 용도 변경을 통해 2,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확보한 용적률을 통해 40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보관입니다. 중구청 확인 결과 신당호동 모아타운 중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행정 절차를 거쳐 해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사업도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뭔지 잘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이름의 사업이 추가로 추진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하시는 분들께서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중구에서도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워낙에 노후된 구도심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 보니까 정비가 시급하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연배가 많은 분들의 소유 비중도 높고 또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월세 수준도 낮지가 않은 그런 동네다 보니까 사실은 그 동의 부분이 얼마나 잘 나올지가 상당히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신당호동 모아타운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모아타운 세부 구역계들을 보면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총 4개의 세부 구역으로 2구역은 총 5개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는 총 6개로 구분하여 하나하나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들을 묶어서 이제 타운화하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신당 1구역 모아타운과 현재 사업지가 겹치다 보니까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중구청 확인 결과 역세권 시프트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나머지 모아타운 후보지들은 현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번동이라든가 면목동 같은 시범 사업지들의 관리 계획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층수라든가 용적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인센티브가 더 큰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은 공사비라든가 인건비 등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 비용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관리 계획을 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상향도 예상보다는 더 높게,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보다 덜 하면서 사업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당 1구역에 속하는 총 4개의 세부 구역 같은 경우는 면적대들이 좀 다양한 편입니다. 신당 1-4구역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작은 면적으로 약 3,436.5제곱미터 정도이고, 2-1구역부터 2-5구역까지 총 5개 구역 중에서도 2-5구역 같은 경우도 약 3,194.7제곱미터로 상당히 면적이 작습니다.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대들이 그래도 균일한 편입니다. 신당호동 3구역, 동화동 모아타운은 총 23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이 이뤄지면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 주거지가 2종 주거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전체 면적의 98% 이상이 층수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 면적을 고려했을 때 15층 규모의 건축물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조합원 동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후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까지의 동의율은 상당히 완화된 편입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본격적인 본궤도에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보다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원 인원수 대비한 80%라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엔드 조건은 토지 면적 대비해서 67%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추가된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되는데 다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통건물 소유자의 50%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한 70에서 80%의 땅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 해당 모든 사업지는 절대로 다세대 조합원들만의 뜻만 가지고 조합 설립받기에는 불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독 조합원분들 중에서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계실 텐데 이분들의 의사는 뭐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냐면 혼자 단독적인 내 땅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지고
더 나은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다세대로 건축 행위를 했을 때 설계가 제대로 뽑힐 만한 사이즈의 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당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설령 모아타운에서 해제되더라도 몇 년 정도 세월만 잘 흘러준다면 도정법상의 재개발로도 가능해 보입니다. 입지도 훌륭하지만 면적도 좁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정비구역 정말로 좋은 서울에 있는 입지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시공사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00만원 중반대까지 평당 건축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안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건축비 1000만원 시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현재 예상되는 84짜리 분양가가 거의 7억대를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입주권 예정지에 대한 투자 시 예상치 못하는 분담금 폭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투자 물건이 앞으로 긴 세월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누구도 장담치 못합니다. 여러가지 옵션을 쥐고 있는 물건을 선택해야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 대상지들은 전체 용역비의 70%를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비로 자치구에 납부하며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최종 지정되며 개별 모아주택 사업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시행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에도 주민들이 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지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매매 시 유의할 점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22년 1월 20일로 지정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실거주가 기본 요건입니다. 옛날 오래된 이미 있던 주택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날 이후 신축해가지고 짓는 것들은 절대 매입하면 청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아타운은 2018년 2월에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생기고 본사업의 연장선에서 명칭을 오세훈 시장이 모아 주택으로 명명하고 모아주택을 묶어서 타운을 만드는 개념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만든 것은 아니고요. 다만 7층 규제 완화를 풀고 고도 제한을 완화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확대한 거, 이거는 오세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장단점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의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단지로 할 수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내는 가능한 것이 제일 장점이고요. 노후도도 50%로 낮췄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규모 단지와 최고 층수는 15층까지 허용하고 주차장 통합 설치, 공공건축과 설계 지원 그리고 기반시설 지원비 등이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이 사업을 누가 해요? 공공이 안 합니다. 민간이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합니다. 민간이 할 때 과연 여러 군데의 입장이 다른 가로주택 정비를 다른 쪽하고 다 다른데 그거를 잘 조율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 의견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80채 있는 한 동이 있어 재건축 대상인데 감정평가나 이런 걸 할 때 입장이 다 틀리잖아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상가 평가나 입주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오래 끄는 경우가 많아요. 입장이 다른데 공공이 아닌 민간이 과연 뜻이 맞춰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의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 존치 지역이 너무 많아지면 이 또한 민원 문제와 함께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데 있으면 이런 것도 시간이 지연되는 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상가 문제로 상가를 보유 중인 분들은 거의 반대할 겁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 나머지 20%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도 청구가 재개발과 달리 법의 강제 수용을 못하는 것이고 재결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의외의 복병으로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타운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지정만 하고 사업은 민간이 들어와서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서울시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원래 원주민들 말고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모아주택을 이용해가지고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업자들이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값을 많이 올리고 모아타운이 2에서 3년 내 된다. 3에서 4년 돼도 된다. 고 하는데 무조건 100% 거짓말입니다. 일부 지역들은 일부 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현장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이에 막 몇 척 오른 데는 안 쳐다보시는 게 낫습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매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컨설팅하며 서울 전 지역의 재개발과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과 부동산 관련된 법률 문제와 세금 문제 등도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